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칼을 든 강도보다 무서운 네다바이입니다. 네다바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게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제의 내용들 마냥 순차가 또 있지만 이 네다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근데 왜 칼을 든 강도보다 무서운 네다바이냐? 이 편의점에서 일하다 보면은 가끔 뉴스에서 나올 겁니다. 칼 들고 들어와서 막 돈을 이렇게 편취해가는 강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상해를 안 입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는 본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줘서 돈을 이제 다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왜 칼을 든 강도보다 무서운 네다바이냐 그러냐면은 이 사기꾼들이 말로써 사람을 현혹시켜서 이렇게 돈을 편취해 갈 때는 이게 아쉽게도 이게 마음 아프게도 그 알바생이 돈 얼마나 벌겠습니까? 예? 그 돈을 본인 스스로 물어줘야 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를 몇 번 저도 당할 뻔 했었고 제가 아는 분들도 당해서 결국 막 속상한 마음에 울면서 그만두는 분들도 많았고 몇 번 이제 TV에서도 몇 번 이렇게 얘기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편의점 알바 15년 동안 일하면서 겪었었던 네다바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점주님 아는 지인이라고 사칭을 하면서 돈을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을 처음 시작하는 뭐지? 20대 새내기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돈을 건네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제가 편의점 직영점 당시 그때 일한 지 얼마 안 될 당시에 그 오전인가 오후 근무자애가 그 좀 많이 번잡하고 바빴을 때 어떤 한 남자 손님이 왔답니다. 근데 그분이 전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돈을 원래 받으러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돈을 받아갔다는 챙겨서 줘서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이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왜 사기꾼들이겠습니까? 일단 처음에 와서 바로 급삭적으로 이렇게 돈을 털어가는 게 아니라 사기꾼이 괜히 사기꾼이겠습니까? 말을 잘 털어서 사기꾼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점주님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며칠 전부터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단골처럼 해서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알바가 있을 때 이제 그 점주님에 관한 인상착의를 얘기한다든지 어떤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이제 친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제 돈을 받아가는 거죠. 편취해가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닥쳤을 때는 그 돈에 대해서 고스란히 자기 그 월급으로 나갈 돈을 거의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절대적으로 이거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그 편의점 알바에 일하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가 이제 일한 지 정확히 6개월밖에 안 된 여자애였는데 걔가 20대 초년생이었는데 그 오전 근무자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날 오후 시간에 오후 근무자가 있어야 되는데 점주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숨을 쉬고 계시길래 제가 이제 교대에서 와가지고 이제 돈 다 맞춰보고 이제 있는데 점주님이 이제 전달사항으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오전에 일하던 애가 사기를 당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사기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걔가 이제 번잡하고 바쁘게 일을 할 때 전주님 이제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가 처음에는 어 전화를 점주님한테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휴대폰으로 내가 점주님한테 연락을 하겠다. 내가 돈 받으러 온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걔 앞에서 전화 받는 신용을 하는 겁니다. 네, 전화 받는 신용을 하면서 내가 여기 점포에 왔는데 얘가 돈을 안 준다. 내가 돈을 받으러 왔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이렇게 미리 선수 치듯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주들 대부분 알바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만약에 편의점에서 뭐 특이한 사항이 있거나 안 좋은 일 있거나 뭐 불미스러운 일 있으면 자기한테 무조건 전화하라고 24시간. 근데
그 사람이 먼저 그걸 알고는 선수를 친 거죠. 그럼 당연히 걔는 그래서 돈을 그 자기 그 계산대 앞에 두게 해서 있는 돈 있을 만큼을 제한 뭐 5만 원, 5천 원짜리 그때 5만 원짜리 없을 때였는데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이렇게 막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줬더니 이제 점주님이 이제 다시 전화를 한 겁니다. 돈 받아갔었다고 식으로. 그러니까 점주님은 모르니까 그 뭐 뭔 소리냐? 내가 누구한테 뭐 외상 진 것도 없는데 있으면 너네들한테 얘기하겠죠.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왜 줬냐? 그러다 보니까 막 그래서 그 여자애가 속상해서 엉엉 울면서 그만둔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야간에 일할 그리고 나서 또 6개월인가 5개월 됐을 때 그 경찰이 새벽 1~2시에 저희 편의점에 와서 그 순찰 일지를 시간대하고 자기 이름을 쓰고 가는 겁니다. 이거 왜 하는 거지? 이거 원래 없었는데?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데? 이상해서 제가 경찰한테도 물어보고 점주한테도 물어봤더니 요즘 그때 당시에 그 주변 일가가 편의점한테 다 그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행동 방법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 점주님하고 전화하는 신용을 하면서 돈을 받아갔다는 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매도 동일범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고자 경찰들이 알아서 순찰을 하면은 그 경찰들이 혹시 이런 사람 또 왔다 갔냐 안 왔다 갔냐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 거였답니다. 근데 경찰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요즘 경찰도 뭐 경찰이라 그러니까 개 견찰에서 견찰이라 그러지. 그분들 오면은 그냥 자기 이름하고 시간만 쓰고 그냥 갑니다. 거기 잠깐 차 세워놓고도 가지도 않고 오늘 일한 거에 대해서 뭐 이런 사기꾼 같은 놈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버리니까. 그것도 한 달만 하다가 결국 안 했어요. 순찰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바 일을 하실 분들이시면은 이걸 꼭 알아두십시오. 점주님 아는 사람이라고 지인 사칭하면서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 주시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그런 일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한 행위 자체가 없으니까요. 금고에서 돈이 나갈 일을 손님한테 주는 거스름 돈 줄 때 하고 그리고 해수금이라고 있습니다. 도중 해수금이라고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20만원을 오버되거나 아니면 어떤 데는 가게마다 이게 기준점이 다른데 20만원이 오버되거나 30만원이 오버되면은 그 포스 계산대에서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만큼의 돈이 그 기계 계산대에 돈이 그만큼 있으니 20만원 오버됐으니 20만원을 빼서 금고에다 넣어놔 이런 식으로 한 거라서 도중회수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넣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뉴스를 보면은 편의점 강도 사고를 당하면은 뭐 어떤 데는 뭐 80만원 털렸다 어떤 데는 막 100만원 털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왜 그런 건지 아세요? 알바생들이 귀찮아서 도중 회수를 안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거는 밤에 혼자 일할 때는 진짜 양쪽 포스 다 5만원을 계한 나머지 돈을 다 무조건 빼서 다 금고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5만원짜리가 없을 당시여가지고 또 야간에는 새벽 시간 뜸하면은 사람이 거의 없을 때라 잔돈 그렇게 안 해놓은 그렇게 많이 부비 안 해놓습니다. 예,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낮 근무자든 오후 근무자든 간에요. 돈이 얼추 요새는 또 5만원짜리도 많이 쓰고 하니까 오전 오후 근무자든요 10만원까지만 만원짜리 10장만 냅둬 놔주고요 10만원 해서 이제 장사하십시오. 그리고 20만원이거나 30만원에 대해서 오버가 됐다 싶으면 돈을 빼서 바로바로 금고에 넣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어와도요 크게 돈 금전적으로 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귀찮고 번거롭다고 해서요 5만원짜리 만원짜리 수북히 쌓아놓고 장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손님들한테 잔돈으로 나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밤 12시 이후부터는 수표 절대 받지 마십시오. 수표 조회도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일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밤 12시 30분쯤에 어떤 사람이 그 수표를 냈는데 수표 조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되긴 되겠거냐고 이제 받고 보냈는데
새벽 6시에서 6시 반쯤에 수표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도수표였습니다. 부도수표. 아니면 도난수표거나. 그때 부도였나 도난수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고스란히 점주가 물었습니다. 예.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수표를 받은 사람이 점주님 가족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야간 근무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요, 12시 이후부터는 절대 잔돈 없다고 그러시면서, 그리고 수표 조회도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수표 절대 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하던 점포 중에 몇몇 가맹점주 어떤 일부 점주들은 수표를 받더라도요, 지방 수표는 절대 받지 말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면 그 지방 수표를 받으면 뭐 스스로 좀 떼린다 그래서 안 받더라고요.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점주님들을 여러 수차례 만나봤지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잠깐 3,000표가 빠진 경우인데, 그러니까 밤 12시가 딱 되면요, 신용카드가 아니라 그 체크카드도 12시가 다가온다 싶으면 56분인가 7분부터 체크카드가 안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은행 자체적으로 그 은행 마감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상 결산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체크카드가 안 됩니다. 그나마 좀 빨리 풀리는 게 국민카드 체크카드가 12시 5분에서 4, 5분 사이에 풀리니까 그때 가서 다시 카드 그거를 잘 해주시고요. 그 부득이하게 된 줄 알고 카드 긁어서 막상 보내버리면 나중에 보면 카드 결제 안 된 상태에서 손님들 없어져 버리면은 그거 자기가 고스란히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의하시고 조심하시면서 계산을 하시고, 특히 2, 30만원 돈이 오버됐다 해서 포스기에 소리 난다 해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번거롭거나 귀찮아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도중 회수하셔서요,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꼭 돈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얼추 일을 좀 한지 좀 되셨다 싶으시면요, 잔도 한 10만원이나 15만원까지만 냅두시고, 예? 그렇게 만원짜리 그렇게 나갈 일 많이 없으니까요, 될 수 있으시면은 만원짜리 5만원 기준으로 해서 돈 될 수 있으면 빼서요, 사무실 그 금고에 놓으십시오. 나중에 강도가 들어도요, 돈이 적게 털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유의하셔서 일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아무튼 칼을 든 강도보다 무서운 내다바이. 첫 번째, 점진이 아는 지인 사칭하면서 돈을 받아 가시는 분들을 조심하십시오. 예. 점진님은 절대 아는 지인이건 인근 주변에 어디 상가에서 왔던 사람이라고 해서 돈 받아올 일 절대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 본인 스스로가 전화를 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보내십시오. 안 간다 싶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막 겁박을 지르신 거 하십시오. 이분들은 분명히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네다바이라고 하는 이 사기꾼한테 당하면은 절대 본사에서 이거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돈을 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유의하시고요. 긴장 풀지 말고, 손님 한 분 한 분 오시더라도 유의하시고 주의하시며 관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본사 사칭입니다. 본사 사칭. 이게 뭐냐면은 가끔 간헐적으로, 이 세븐에서는 그랬는데 그 FC라는 분들이 자주 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 올 때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분들이 특징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오면은 무조건 계산대 앞에서요, 출근 조회를 찍고 FC 버튼 누르고 자신 스스로 그 사원카드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출근키죠. 내가 이 매장에 왔었다 하는 걸 증거를 그걸 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와가지고 무조건 사무실 들어가 그러면은 절대 제지하십시오. 그분들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본사사랑 사칭이 뭐냐면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 본사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FC라는 사람들이 그 자기 지역, 예를 들어서 제가 신사예요. 그 신사역 부근 반경 안에 있는 편의점 몇 개를 자기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관리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행사 매대를 꾸몄나, 아니면 올해 2월 상품을 제대로 진열을 했느냐, 아니면 청소 상태, 아니면 점주가 깜빡 잊고 못 시킨 신상품이나 못 시킨 재고 물건이 있나를
확인하러 사무실로 들어가서 자신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 점주님 대신 이제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장 상태 체크하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생도 한번 살짝 슬쩍 그 아멘 시찰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 교육 상태 그런 거를 훑어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가게 환경 분위기를 보러 오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본사 사람 사칭하면서 와가지고 이 사람은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 사람도 특히나 두 가지를 요구할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 본사에서 왔는데요. 돈 받으러 왔어요. 점주님이 본사에서 돈 받아갈 거 여기 가게 와가지고 돈 받아가라고 해서 왔거든요. 이런 돈 받아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물건으로 해서 대신 가져가는 거 있어요. 이게 반품해야 되고 이게 따로 본사에서 다시 회수해 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담배나 그 좀 비싼 뭐 양주 같은 거, 그런 거 훔쳐갑니다. 진짜. 예전에 저 일했을 때도 오후 근무자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본사 사람이라면서 와가지고는 목에 사원증을 걸고 있었다는 거 걔도 봤답니다. 근데 얼굴 안 보이게 뒤집어서 이렇게 갖고 메고 와가지고는 출근키도 안 찍고 와가지고는 담배가 하나가 더 들어왔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담배를 한 네다섯 보를 가져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 조심하시고요. 근데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한 달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 담배 회사에서 사람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온다 싶으면은 첫 번째 담배 회사 사람의 명함을 받으시고요. 두 번째 점주님한테 무조건 전화를 하세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점주님도 아세요, 아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도 점주님한테 무조건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담배 회사 사람들이 세 분이 계세요. 하나는 말디세븐 회사 사람, 하나는 이제 던일, 하나는 KTNG 한국담배. 이 사람들 다 같이 오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갑자기 불쑥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오전에 올 때도 있고 점심 저녁 때 올 때도.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매장 그 광고판 태그 바꿔주거나 담배 회사 그 진열을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담배 회사 사람들도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라 잘 몰라요. 안 올 때도 거의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한 6개월에 한 번이나 아니면 2, 3개월에 한 번 정도 신상 담배가 나왔을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칭해서 또 와가지고 담배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담배관에서 약간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돈을 받아가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본사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자 이겁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출근키를 찍는지를 보세요. 만약 출근키를 안 찍으면은 이 사람은 본사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무조건 점주님한테 전화를 하십시오. 전화를 하셔서 본사에서 사람이 나왔다는데 이 사람 맞냐고. 근데 점주님도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점주님도 웬만한 FC들 이름을 다 알아요. 그 지역 담당 관할하는 FC는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매니저라는 사람도 간헐적으로 오는데 그 사람은 무조건 명함을 확인하시거나 사원증 하시고 확인하시고 점주님한테 무조건 전화를 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건 두 번째건 간에 여기 내다봐에 안 당하려면요, 무조건 먼저 자기 스스로가 행동을 하게 해서 그 사람한테 편의를 취득하게 하기 전에 점주님한테 확인 절차사 본인 스스로가 전화를 하십시오. 첫 번째 점주님 아는 지인을 사칭하는 사람처럼 본인 스스로가 만약 전화 휴대폰을 하는 척을 하는 경우라면은 본인이 또 따로 바로 하세요. 예, 그건 확실히 해야 돼요. 예, 조심하십시오. 본사 사람 사칭, FC 매니저 사칭하는 사람들, 일단 출근키를 찍는지 계산대 앞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하고 보고 가는 그 과정 중에 점주님한테 전화하십시오. 점주님은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잠을 자고는 밤 늦은 시간이라도 전화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매장을 맡겼어도 매장에서 무슨 특이한 일이 있으면 전화해야 돼서 그거를 상황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요즘 또 CCTV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점주님도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여기 5가지 상황 중에 무조건 1순위를 해야 될 거는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점주님한테 무조건 전화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쫄지 마시고 긴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
말로서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본사상 사칭하거나 점주님 아는 지인 사칭하신 분들은 돈이나 물질적인 걸로 해서 이렇게 편취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건물주 사칭. 이거는 뭐냐면은 뭐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이게 뭐냐면 건물주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그 우편 한 통 뒤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화비나 전기세 이제 받으러 왔다 그러면서 이제 돈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알바생 입장에서 모르고 이렇게 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일하는 그 건물에 건물주가 할머니인지 아저씨인지 나이는 몇 살 때인지 간혹 또 건물주가 매장에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잘 얼굴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건물주라는 걸 인지하시고 다음에 혹시 다른 몇몇 사람들이 일부적으로 와가지고 건물주를 사칭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돈을 편취하는 거 있다면은 그거 절대 조심하십시오. 그것도 점주님한테 하기 전에 하십시오. 그리고 건물주는 절대로 따로 돈을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전화세, 전기세, 수도세, 심지어 건물 그 월세라든지 그런 거 절대 받으러 올 일 없으니까요. 조심하십시오. 예. 건물주도 무조건 일하면서 오는 사람들을 조심하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무조건 건물주가 어떤 세대주의고 어떤 사람이고 될 수 있으면 가족관계도 알면 좀 좋겠죠. 그리고 건물주에 대해서도 유심히 알고 있는 것도 그 인지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주님한테 연락처를 하셔서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말을 좀 할 때 목이 아파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골이라며 돈 빌려달라는 사칭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당할 뻔했었는데 그 밤 새벽의 시간이었는데 어떤 약간 호상 스타일의 관상을 가진 어떤 남자분이셨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허겁지겁 와가지고 숨을 헉헉하면서 숨을 거스름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데가 신사 가로수길점이니까 그 맞은편에 큰 대로변에 그 영동호텔이라고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거기가 붕괴 없어져서 지금 다른 게 짓고 있는데 거기 아는 지인을 모셔다 놨는데 자기가 갈 돈이나 이제 거기 낼 돈이 없으니까 한 10만 원만 달라고 갖다 자기가 다 주겠다 그러면서 돈을 꺼달라는 거예요. 여기 자주 오는 단골이라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 전 돈 줄 수 없다. 우리 편의점에서 돈 나갈 일은 손님들이 물건 샀을 때 거슴돈 주는 거와 돈이 많이 찼을 때 금고에 돈이 들어갈 때 외에는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빡빡하게 군다고. 자기 여기 사장님 점주하고 되게 친한 사람인데 그 정도도 못해주냐 그러면서 이 동네 사람인데 그런 정도 못해주냐고 그 융통성이 없냐고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주한테 직접 전화를 해보시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오히려 점주한테 얘기를 해서 자기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 1~2시 때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점주한테 전화 못할 걸 줄 알았나봐요. 왜냐면 늦은 시간에 새벽 늦게 전화하면 점주들이 막 화내거나 전화 못 받을 줄 알고 알바생이 그렇게 전화를 하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오히려 또 당당하게 계속해서 돈 달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돈 빌려달라고. 바로 오겠다. 금방 오겠다고. 자기가 뭐 주민등록증에다 맡기겠다고.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집이 가까우면은 그 본인 집에서 돈 가져와서 돈 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렇게 여러 개 안 된다고. 지금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돈을 따로 다시 집을 갔다 오면은 안 된다고. 그 상황은 뭐 이상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얘기인데 근데 제가 진짜 안 된다고 계속 독촉했죠. 안 된다고. 그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몇 살이냐고 처음에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나이 저 먹을 만치 먹었다. 그리고 저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다. 저 여기 생기기 나서부터 편의점에서 계속 일했던 사람이다. 3~4년 됐다 이랬죠. 그때 정확히 한
한 정확히 4년 됐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를 생전 한번 못 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죠. 저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야간 근무자예요. 아침 8시까지 일하고요. 저는 오히려 본인을 못 봤다고. 그랬더니 저를 위아래 훑어보더니 돈 좀 그래도 한번 제발 좀 본인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버스카드 외에는 가지고 다니질 않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계속 막 한숨 막 빡빡 쉬면서 막 닥달하는 거야. 계속 돈 달라고. 그래서 내 돈 나한테 맡긴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 점주님한테 전화를 해서 돈 빌려달라는 거 확인증 받고 저한테 빌려주시면 안 되냐고. 내가 그래 알았다. 내가 전화하겠다 했더니 내가 번호를 막 누르고 있었어요. 점주님 전화번호를. 제 휴대폰으로 안 하고 그 일반 전화를 했을 때였는데 그 사람 눈빛을 보면서 했더니 그 사람이 막 갑자기 불안하게 긴장하고 보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이 새끼 이거 아니구나. 아니 그 상황이면은 긴장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점주가 이제 잠결에 전화를 받았더라고요. 그 제가 전주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전주한테 전화를 드리게 되었다. 그랬더니 점주님이 윤호 씨, 그런 일 없는데 그런 거 절대 돈 빌려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듣더니만 제가 전화 수화음을 닫으면 맞고 그랬어요. 저기요, 저희 점주님이 본인한테 아무리 단골이라도 돈 빌려주지 말라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화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더니 점주님한테 딱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더니 좀 한참 뜸들이다가 하는 말이 사장님 저 아시죠? 저 언제 뭐뭐 여기 사러 왔던 어떤 사람인데 제가 아는 지인이 뭐 호텔에 있는데 어쩌죠 하면서 돈을 또 융통을 받으러 왔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바로 돈 갖다 드리겠다. 그 사람 집에만 택시에 보내고 내가 하겠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한참 있다가 예, 예. 그럼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끊고는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참나.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유리문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밖을 봤더니 그 새끼가 나랑 눈이 마주쳤던 거거든요. 근데 돈 없다는 새끼가 씨발 택시 타고 가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한 편의점에서 13년을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히 한 1년 딱 됐을 때 그 새끼를 또 본 거예요. 그 남자 새끼를. 눈 부리부리하게 크고 이마 좀 벗어지고 나이가 30대 그때 제가 20살 중후반 때였을 때였는데 그 사람이 30대 중반에서 40대 딱 되기 전이었던 남자였는데 정확히 1년 딱 넘어갔을 당시에 점주도 바뀌었고 저는 계속 거기 오래 13년 일할 당시에 한 6, 7년쯤 됐을 때였을 때였나? 2년 더 일했을 당시였으니까 한 2년 지났겠구나. 2년 정도 지났을 때 또 어김없이 그 새끼가 또 들어온 거예요. 그 새벽 시간에. 근데 순간 저를 딱 보자마자 그냥 도로 나가요. 그래서 제가 또 유리문을 또 실컷 봤더니 저를 또 뒤돌아서 딱 쳐다보더라고요. 이거 조심하십시오. 단골이라면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 절대 조심하십시오. 이것도 사기꾼입니다. 절대 돈 안 줘요. 작은 소액의 돈이라도 10,000원만 빌려주세요. 아니면 본인 돈이라도 좀 꿔주세요. 이러면은 냉정하게 말하십시오. 안 된다고. 돈 줄 수 없다고. 그리고 점주님한테 전화 무조건 하십시오. 점주님한테 100날 1000날 전화한다 해서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자기 가게인데 자기 가게를 운영하는 애들이 뭘 몰라서 전화를 해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막 오히려 욕하고 반박할 사람 없으니까요. 그 단골이라면서 사칭하면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 오면은 절대 돈 빌려주시도 마시고요. 본인 돈이라 할지언정 그 사람한테 달라고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도 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반품하며 반품할 거 있다면서 돈으로 바꿔가는 담배나 물품입니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거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의 매장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그 면도기 마하세브 막 그런 거 있죠? 비싼 거 2, 3만원대 하는 일회용 면도기가 아니라 면도날 그거를 다른 데서 훔쳐거나 아니면 할인 가게에서 저가로 사갖고 와가지고는
편의점이랑 원래 편차가 있습니다. 가격이 편의점마다 다 틀려요. 근데 할인 매장에서 사온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우리 매장에서 샀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품하지 마십시오. 반품하려면은 무조건 영수증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싼 고가로 된 그 양주나 담배로 보루로 사가거나 아니면은 그 비싸다고 생각되어지는 면도 칼, 그러니까 그 마하세븐이나 뭐 질레트 이런 거 그런 거 사간다 싶으시면은 무조건 영수증을 챙겨 주십시오. 나중에 무슨 일이 있거나 반품만 했으면 영수증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영수증 없으면 반품이 안 됩니다 하고는 분명히 보내드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사연은 그겁니다. 이게 실제로도 있었어요. 어느 날 점주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새요 편의점에 들러가지고 그 우리 매장에서 안 사는데 우리 매장에서 샀다고 하면서 영수증 없이 와가지고 그 비싼 고가의 그때 당시에 지금도 고가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면도기, 그러니까 질레트나 마하세븐 뭐 그런 면도기나 아니면 양주나 아니면 그 담배 보루 같은 걸 갖고 와서 이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럴 땐 절대 해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매장에서 안 사갈 물품이 거의 확률이 100% 넘으니까 무조건 같은 매장이니까 와서 바꿔가는 그 환불해 가는 거 있거나 아니면 딴 데서 훔쳐 갖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반품을 해주면은. 그래서 예전에 저 일할 때도 어떤 한 분이 그 면도기를 갖고 왔는데 마하세븐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마하세븐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매장에는 질레트 터보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한 개만 갖다 놔요. 점주님이 잘 안 나가니까. 나갔다 싶으면 또 한 개밖에 안 시켜놓고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사갔다고 하면서 무조건 여기서 샀다고 그러면서 우기면서 온 거예요. 반품해달라고, 돈으로 환불해달라고. 그 제가 솔직히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저기요, 저희 매장에는 이 제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사셨는데? 그러니까 2, 3일 전에 샀다는 거예요. 아저씨, 저희 매장에는 저거 마세븐 저거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찍어보시라고, 가격 나올 거라고. 딱 찍어도 찍히긴 찍혀요. 등록은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안 시키는 거니까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알려드릴 게 뭐냐면 상품 조회를 들어가세요. 그 세븐일레븐 기준으로 된 계산대예요. 상품 조회를 누르시고 그걸 찍으면요, 그 기록상 그 매장 안에 있는 물품 개수가 떠요. 딱 찍었는데 만약에 마이너스로 뜨면은 우리 매장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다시 들어온 거니까 그건 절대 반품해 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편적으로 이어폰, 요즘 비싼 거 해봤자 이어폰, 그 메모리 칩, 그 담배 보루 그런 걸 사시게 되면은 무조건 영수증 드리면서 한 말씀 하세요. 반품할 일 있으면 무조건 영수증 갖고 오셔야 된다. 영수증 유실되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한 이거 무조건 반품하고 싶다 싶으시면서 막 클레임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면요, 점주님이 있을 때 오라 그러면서 돌려보내세요, 직접.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반품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그 문제가 되면은 본인이 그걸 또 자기 돈으로 메꿔야 될 경우가 생겨요. 점주님은 자기 가게니까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아니면은 점주님이 있을 때 하더라도 그거를 반품을 하려면요, 언제, 만약 그 사람이 진짜 산 사람이면요, 언제 몇 시쯤에 대략 1번 포스인지 2번 포스인지 어디서 샀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찾아보면 돼요. 근데 만약 찾아도 없으면 그 사람은 사기를 친 거예요. 우리 매장에서 안 샀을 뿐더러 심지어 같은 세븐일레븐이어도 다른 지역적 세븐일레븐에 샀던 걸 우리 매장에서는 반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안 그러면 보스라인 자신이 그거를 물어줘야 될 상황이 생기니까 물품 같은 경우 반품하면 돈 바꿔가는 걸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담배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당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 제가 새벽에 사람 없을 당시에 청소 다 해놓고 밤에 새벽에 그 담배를 없는 거 두 갑씩밖에 안 깔려 있을 때 보루로 이렇게 하나하나 꺼내놓고 이제 진열하려고 하나를 다 뜯고 있었다는데 이 팔에 막 문신 막 하고 있는 새끼가 왔는데 봉고차 타고 오는 놈이었는데 담배를
그 환불하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 점주님, 근데 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우리 점주가 어떤 사람인지 인상착을 다 알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학교 선생님 하시던 수학 선생님 남편을 두셨던 선생님이, 그 남편분이 가끔 우리 매장에 오셔서 오후 근무를 해서 일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원래 사장님은 여자 점주님이셨고요. 부인 되신 분이. 근데 그 사람이 그 점주님의 남편분의 인상착의를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어디서 노름장 같은 걸 하는데 여기서 보루로 손님들 해주려고 무진장 많이 사갔었었는데 환불하러 왔다고, 이제 그 매장이 잘 안 돼서 가게 문을 닫게 됐는데 환불이 안 돼서 하러 왔다, 여기서 샀다는 거예요, 무조건 보루로. 그래서 일단 갖고 올 수 있는 만큼 일단 갖고 오세요.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사갔다니까. 우리 점주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그 얼굴이나 관상이나 그 표현을 잘 하셨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담배를 보루로 한 3, 40보루를 갖고 온 거예요. 예. 한 보루가 아니라 보루가 거의 10개씩 들었잖아요, 담배가. 그래서 제가 다 반품을 해서요, 그 돈을 줬어요. 보냈어요. 그때 담배가 2,500원 할 당시에 한 보루니까 25,000원이죠. 한 20, 예를 들어서 한 20보루면 한 얼마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몇십만 원 해서 다시 보냈는데, 그리고 그날 이제 집에 온 날, 그날이 토요일 아침이었는데요. 그날 집에 이제 엄마가 외가댁에 일이 있어서 엄마랑 같이 이제 외가댁에 갔었어요. 경기도 이천. 근데 저녁 때쯤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 휴대폰으로. 받았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점주한테서. 야, 윤호야. 그러니까 예? 너 이 담배 이거 뭐냐? 이거 우리 담배 이렇게 많이 안 시킨 건데 이거 뭐냐? 이거 내가 그제서 제가 이제 담배 반품한 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난리가 난 거죠. 야, 우리 이렇게 담배 팔은 적이 없던 한 사람한테 보루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까지 해서 이렇게 많이 팔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냐? 너 이거 잘못된 거다. 너 딴 데서 이렇게 식으로 했다가 너 이거 돈 다 네가 네 돈 다 보상 배상해야 된다 막 그런데, 그때 당시 그분들이 저를 첫 가맹 점주님으로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같이 일하면서 저한테 막 매니저도 하라, 매장을 운영해보지 않겠냐 이러면서 한 달에 월급 150 주겠다 했던 분들이어가지고 저한테 많이 의지하고 계셨던 분들이라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이거 내가 그냥 이렇게 눈 감아 줄 테니까 다음에 이런 거 조심하고 또 이런 사람 오면 자기한테 전화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안 거죠. 아, 이거 사기구나. 나쁜 놈이구나. 아이씨. 그때 욕 엄청 나왔죠. 예. 그 다음부터는 막 이런 거 되게 주의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걸 당해봤으니까. 그리고 그때 저의 매장 옆에 그 노래방이 하나 있었어요. 둘둘 노래방이라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부터인가 한 두어 달 전부터 매장의 문을 닫혀 있길래 나는 인테리어를 새로 하나 했어요. 왜냐면 가로수길이 그때 당시에 이제 관광 특화 거리가 되고 이제 인테리어가 새로 변천사가 이제 바뀌어가고 꾸며지고 있을 당시였는데, 그때 경찰 학교 간다면서 군대 간 남자 기다리면서 이제 그 편지를 항상 편의점에 와서 쓰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되게 성격이 되게 털털한 여자애였는데 오전에 일했거든요. 근데 걔가 영역 6개월 일했었는데, 어느 날 오후쯤에 한 1시쯤인가 2시쯤에 이제 제가 이제 밥 먹고 이제 자려고 할 때쯤에, 제가 주로 오전에 일 그러니까 오전 8시에 집에 와서 9시쯤에 이제 씻고 이제 10시나 11시에 밥을 먹고 이제 자려고 할 시간대가 12시에서 1시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1시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여자애한테서. 그래서 받았더니 막 울면서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우냐?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더니 그 옆에 둘둘 노래방이라는데 아시죠, 오빠? 그러니까 안다 이랬더니 거기서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 같으신 분이 오셨는데, 나이 좀 연세 좀 있으신 분이 왔는데 둘둘 노래방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담배를 한 보루 정도 아니 한 네다섯 보루를 사갔대요. 에세 뭐 하고 뭐 말디세븐 뭐 말보루 이런 식으로 다 5보루 정도 사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대신 가면서 둘둘 노래방에서 왔다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돈 갖고 오겠다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왔대요. 그래서 걔가 직접 다음 근무자 왔을 때 교대에서 갔더니 그 노래방이 문이 잠겼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이랬는데 나중에 그 점주님이 다시 왔을 때 그거 어쩔 수 없이 물어줬어요. 진짜
물어주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애가 한참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그래도 울면서 속상하다고. 그때 당시 최저임금대가 정해져 있을 때가 아니고 오전 근무 일해봤자 돈 그렇게 많이 벌 수 없을 텐데 고스란히 그 한 달 월급이 그 담뱃값으로 날라간 거죠. 그리고 그때 정확히 딱 보름 있을 때 제가 이제 출근을 10시에 해가지고 이제 물건 정리 다 해놓고 이제 장사할 준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그때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추리닝 바랑 그 곤색 추리닝 바지에 허리 약간 꾸부정하고 머리 끄직끄직하신 분이 뒷짐짓고 오신 할아버지가 한 분이 딱 오셨어요. 나이도 많이 안 먹은 것 같아. 한 60에서 70, 60에서 65세 사이였나? 오셔서 처음에 일단 담배를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보루로 사러 왔다. 좀 많이 사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알았죠. 아, 이 사람이 혹시 그 아저씨인가? 처음에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설마 사기는 아니겠지 하고 있었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에세 뭐 마일드 세븐 던힐 말보로 해서 딱 한 또 5부루를 딱 달라고 그런 거죠. 저한테도. 근데 딱 알았죠. 아,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그리고 딱 테이블에 올려놓자마자 그 사람이 딱 짚고는 들고는 나가려는 거예요. 돈 안 주고. 그래서 가서 할아버지 돈 주셔야죠. 나 옆에 돌돌 노래방에서 왔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 와서 받아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계산대에서 허겁지겁 나와가지고 그걸 뺏었어요. 그러다 문 활짝 열고는 한마디 했어요. 어이 할아버지 아저씨, 그때 가로수길에 몇몇 사람들 막 돌아다니면서 그 환경을 목격했어요. 광경을 제가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진짜 면박을 주듯이. 어이 할아버지, 사기치지 마세요. 아저씨 때문에 며칠 전에도 아저씨한테 당해가지고 울면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거기 둘둘레방 지금 내부 수리 중이라 해서 써붙여져 있고 문 안 열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사장한테 저희 점주님이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전에 그 여자애가 사기당했을 때 전화해서 물어봤을 때 아저씨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 노래방 사칭하면서 담배 보루로 사간다고 해놓고 돈도 안 주고 도망갔었다고. 아저씨 제가 지금 신고할 수 있으니까 빨리 꺼지라고 막 이러면서 막 흥분 노발대발 했더니 할아버지가 오히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니까 가버리더라고. 빠른 걸음으로 해서 후다닥 가더라고. 그거 원래 경찰에 신고했어야 되는데 진짜 그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편의점에서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외상도 주시면 안 돼요. 심지어 단골이라도. 예전에 어떤 오전 근무 남자애가 새로 왔을 때에도 저랑 이제 교대하고 이제 제가 갈 때쯤에 어떤 남자분이 왔는데 술이랑 안주거리를 엄청 많이 샀어요. 4, 5만원대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5만원짜리 없을 당시였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모자르다가 2, 3천원밖에 안 보여주면서. 그럼 자기 휴대폰을 주고 가겠다, 명함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봤더니 주민등록증이 옛날 그 면으로 된 주민등록증이었을 때요. 보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주길래 제가 그 애한테 그랬어요. 야, 외상 주면 안 돼. 아저씨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휴대폰하고 주민등록증 주는데 왜 못 믿냐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아저씨, 저희 가게는요 아무리 단골이라도 외상을 안 줘요. 여긴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외상을 줘도요 이거 얘가 다 메꿔야 돼요. 아저씨가 만약에 안 갚으면 이거 시간 제한도 있어요. 다음 근무자 올 때까지 빨리 외상 갚으셔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저씨 그냥 가시라고. 절대 외상 안 준다. 나한테 막 위아래 쳐다보고 훑어보고 그러는 거 너 뭐냐고. 사장이냐고. 제가 그랬어요. 나 여기 점주님 아들이다. 에? 내가 점주님 아들이니까 가시라고. 우리나라가 공통적으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알바라고 하면은 알바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습게 보고 핀잔 받아요. 저는 무조건 직원이라 그러거나 아니면 제가 여기 사장 아는 지인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점주님하고 같은 급이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오히려 저도 사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웬걸요, 그 사람이 저 없을 때 퇴근하자마자 다시 와가지고 걔한테 휴대폰하고 자기 신분증 주고 그러고 간 거예요. 자기 집 열쇠라고 하면 3가지를 맡기고 간 거예요. 근처 호텔에 있다 그러면서.
결국 그거 못 받았어요. 휴대폰도 알고 보니까 안 되는 대포폰이었고, 그 신분증도 확인해 보니까 다른 사람 그거 쓰던 도용한 사람이었고, 열쇠도 뭐 듣도 보도 못한 아무 키나 주워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걔도 그 4, 5만 원 고스를 월급에 까여서 맡겼죠. 그러니까 솔직히 사기를 한번 당하면요, 다시 일 못해요. 그게 그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월급에서도 까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 본사에서도 그 공문이 날라와서 아마 매장 어디에 이렇게 그 계산대 주변에 어디 붙어 있거나 매장 그 사무실에도 붙어 있을 거예요. 내다봐야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칭해서 돈 받아가는 내다봐야가 한마디로 그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말로써 사기쳐서 돈 받아가는 사람, 물건 훔쳐가는 사람, 훔쳐가는 게 아니라 물건도 대신해서 받아가거나 그런 거죠. 첫 번째, 점주님 사칭하는 사람, 점주님이 아는 지인이라고 사칭하는 사람, 점주님 때문에 돈을 받으러 왔다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본사 사람이라고 와가지고 그 물건을 잘못 들어왔다서 물건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은 괜히 사무실 들어가서 괜히 막 뒤져보려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때는 따라 들어가셔야 돼요. 아무리 손님이 있어도. 그리고 본사 사람이 실질적으로 왔어도요, 점주님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점주님한테 얘기해서 본사 사람 중에서 어떠신 분이 왔으니까 이거 맞냐고 점주님한테 꼭 확인 전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본사 사람들은 본사 사람 특유만의 사원 카드가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계산대에서 출근키 찍고 갈 때도 퇴근키 찍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 꼭 확인하시고요. 본사 사람이건 담배 그 정리하는 사람이 오건 간에요. 담배사 사람들이 와도요, 명함 무조건 받아요. 명함이 없다 그러면 이름 물어봐요. 그리고 어디 담배사인지 물어봐요. 그리고 점주님한테 전화 무조건 하세요. 여기 5가지 중에 결정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점주님한테 무조건 전화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게 새벽 시간이건 밤 늦은 시간이건 간에 점주님한테 전화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 네다바이가 이게 본사에서 나중에는 이걸 알고 이 네다바이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물건 계산하고 물건 정리하는 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네다바이에 대해서도 아마 얘기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메모식으로 이렇게 읽어보라는 식으로 이제 글귀만 읽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사기꾼이 괜히 사기꾼이겠습니까? 뱀의 혀 새치 때문에 당사자는 돈을 물어주게 되고요. 당사자는 그거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 사기꾼 같은 사람들, 당신들 만약 이 방송을 듣는다면 제발 편의점 가가지고 알바생들한테 직접 대면서 예? 돈 꿔가거나 사칭해가지고 돈 받아갈 생각 하지 마세요. 예? 당신들이 그러면은 그 시간 1시간 2시간 피땀 흘려서 번 돈 고스란히 당신들 때문에 돈으로 그거 메꿔야 돼요. 본사에서 그거 지원 안 해주고 본사에서 보험 처리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단골이라면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조심하시고요. 그 반품하러 왔다고 하면서 물건 가지고 돈으로 바꿔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담배나 물건이요. 예. 그러니까 절대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점주님한테 무조건 전화하세요. 두 번째, 그 사람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명함을 받는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물어본다든지 정확히 어디 안에서 앉아 꼬치꼬치 물어봐야 돼요. 본사 사람이건 건물주건 간에 그래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물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 편의점에 일하게 되면은 한 2, 3일 지나기 전에 점주한테 물어보세요. 건물주가 어떤 사람이고 나이는 어떻게 되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건물주가 한두 번 정도는 매장에도 와요. 손님으로요. 생활용품 사러. 그때 알면은 인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살갑게 하세요. 건물주는 알고 안면 트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주들은 절대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세, 수도세 받으러 오는 경우 전혀 없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된 게 대부분 돈에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 잠깐 했지만 도중 회수를 하셔서 항상 금고에 돈을 넣으세요. 심지어 칼을 들고 강도가 와도요. 그러면 실제로 돈을 가져가도요. 강도들은 만원짜리, 5천원, 1,000원짜리 밖에 안 가져가요. 그래봤자 그 돈 합치면은
10만원도 안 훔쳐가게 돼요. 근데 실제로 뉴스 보면은 막 80만원, 막 100만원 털렸다는 데가 있어요, 편의점에. 왜 그렇게 털린지 아세요? 금고에 회수를 안 해서 그래요. 한 번도 회수를 안 해서 그래요. 아무리 장사가 잘 되는 편의점이라 할지언정이라도요, 5만원짜리가 많다 싶으면 5만원짜리 될 수 있으면 다 빼서 금고에 넣어버려요. 5만원 나갈 일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만원짜리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빼요. 그냥 자기 시간대에 정확히 손님이 얼추 얼마 정도만 온다 싶으시면요, 그 정도 돈은 안 나가겠거니 한다 생각하면요, 10만원, 그러니까 한쪽 포스에 10만원, 또 한쪽 포스에 10만원 해서 만원짜리 10장 나머지 잔돈 이렇게 몇 개쯤 해놓고 있어도요, 충분히 장사해요. 그리고 해수금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하세요. 금고에 돈을 넣어두세요. 함부로 괜히 번거롭고 지겹다고 귀찮다고 돈 이렇게 쌓아놓고 있지 말아요. 5만원짜리 만원짜리요. 그거 어차피 금고에 들어갈 돈인데 그렇게 냅뒀다가 실제로 돈 세서 잔돈 줄 때 돈통하고 손님과의 거리는 짧아요. 그 사이에 그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라 하면은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요, 나중에 훔쳐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훔쳐가냐? 어? 바카스 시원한 거 꺼내주세요. 음료수 시원한 거 꺼내주세요. 이물품 어딨어요? 하면서 그 사람 알바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시선 돌렸을 때 돈통 여는 거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열어서 그 돈 무대기 훔치고 도망가면 그거 못 잡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번거롭더라도 내다발을 해서 사기를 당하더라도 큰 돈을 편취를 안 당하려면요, 해수를 잘 사십시오. 도중 해수금 잘 해서 금고에 넣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다발 가장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무조건 전주님한테 전화를 하세요. 이런 사람이 진짜 있고 이런 사람이 왔는지를. 두 번째, 절대 금고 안에서 돈이 나가는 일은 해수금하고 손님한테 잔돈 주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이래서 돈 받으러 왔는데 이러면 절대 주지 마시고요. 저 죄송한데요, 제가 급해서 근데 돈 좀 꺼주세요.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그럴 때는 경찰서 가라 그러세요. 예? 그래야 됩니다. 나중에 그거 자기가 안면 트고 살았던 단골이랄진정이라도요, 돈에 관해서는 오고 주고받고 그 돈거래는 절대 하지 마시면 하면 안 돼요.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 한 번 줬다고 해도 다음에 큰 돈을 요구해서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일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칼을 든 강도보다 무서운 내다바의 일명 사기꾼, 절대 조심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윤호의 편의점 알바 15년 동안 겪어왔었던 내다바이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고맙습니다.